자,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입니다. 시험은 2번하고 저기 밑에 있는 4번, 3번에 2번 요 두 가지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개념은 별거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진불확실성. 그 다음에 자료가 없을 때는 추계 불확실성. 그지? 이때 해결책은 통계 자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 위험할 때는 모의 실험. 위험하니까 여러 번 그 가짜 실험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상충될 땐 게임 이론이에요. 뭐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있다고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불확실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지? 행정하기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래? 불확실한 건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내 능력을 좀 키울까요? 이게 소극이야. 대내 방식이죠. 환경이 지금 밖에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있어. 그럼 밖에 나가서 확실하게 만들거나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단단한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지? 상황별로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이게 소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내부적으로 대안 만드는 게 소극이라면 적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갑니다. 나가서 예측을 하고 통제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비 떼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면 소극이 될 거고요. 밖으로 나가서 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팀을 만든다든지 이게 적극일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 나오다가 97년도인가요? 19년도인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올라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물어보냐면 7급에서는 요 하나하나 개념을 물어봐요. 민감도 분석이 뭔지 이런 것들을 민감도 분석은 우리가 수학 함수가 있잖아. y는 ax 플러스 b. 그러면 x 변화에 따라 y가 변하는 걸 보는 건데 우린 단기적으로 a와 b는 상수로 놓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상수 a와 b가 달라져 봐. 달라져 버리면은 값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겠죠.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 모형 안에 있는 상수가 바뀌었지 지금. 그 모형 안에 있기 때문에 내생 변수고요. 요게 달라졌을 때 요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얘기야. 먼저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생 변수 조금씩 바꾸는 거니까 사후 최적화 기법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요게 한 세 번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황 분석은 이게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적 변수가 달라졌을 때 이 값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게 상황 의존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의 그 내생 변수는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지만 상황 분석은 모형 밖의 변수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 다음에 악조건과 분기점은 같이 다녀요. 내가 좋아하는 대안 A가 있어요. 걔를 최악으로 계산하는 거야. 최악으로. 그래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보는 거예요. 최악으로 계산했는데도 안 바뀌었다. 그냥 A 하면 돼요.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느 지점에서 바뀌었는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 지점이 바로 분기점이야. 됐지? 같이 다닙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안을 최악으로 가정하고 변화 정도를 본다. 악조건 가중 분석. 변했다면 어느 지점이 바뀌었나를 본다. 분기점 분석이 돼요. 그다음에 한정된 합리성. 내가 모든 걸 다 못하니까 어느 정도만 보겠다는 거고요. 휴리스틱. 해가면서 발견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은 이 휴리스틱을 적극으로 볼 때도 있어요. 왜? 어쨌든 예측하고 발견해 가는 거니까. 근데 먼저 발견한 다음에 행동한 게 아니라 해가면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소극으로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7번도 많이 물어봐요. 공식화 표준화 돼 버리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 그 말은 맞아요. 공식화 표준화 돼버리면 상황 대응이 떨어질 거니까요. 근데 너무나 불확실하고 통제가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을 통제 못하고 내가 내 부하를 통제 못해요. 그럼 문서화 시켜버리는 거야. 규정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그 상황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너무 불확실하고 행동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니까 규정을 시켜서 그대로 행동하게 만든다가 하나의 대처 방안이야. 그치? 근데 이 규정화 시킨다고 해서 환경이 확실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래가 규정화 너무 많이 시켜버리면 이 불확실성에 대한 상황 대응력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불확실성을 해결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권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처 방안인데 다 시험에 물어봤던데 민감도가 제일 많이 물어봤고요. 악조건 가중 분석 다 물어봤습니다. 설명 빠진 게 있네요. 가외성은 여분 두는 거죠.
여분 둔다고 해서 확실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처는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수 접근법은 얘는 내가 좋아하는 대안을 최악으로 가정하는 거고요. 얘는 상황 그 자체를 최악으로 가정하는 거야. 그냥 제일 안 좋아. 거기서 제일 좋은 게 뭔데? 맥스민. 기억나죠? 상황이 그냥 제일 안 좋은 거야, 지금. 요게 이제 보수 접근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져간 다음에 답을 뭘 찾는가 다 물어봅니다. 반면에 적극은 뭐다? 예측을 하는 거야. 이론과 모형이 제일 쉬워요. 제일 좋은 거야. 쉬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같은 이것도 예측 기법이죠. 실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심할 게 3번의 지연이에요. 지연한다는 거는, 그지? 지연 자체가 목적이라면 소극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연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지? 지연이다, 회피다 나왔을 때는 소극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보 획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으로 들어와 있어요. 헷갈릴 거니까 지연을 통한 정보 획득이라고 바꿔드릴게요. 포인트는 뭐가 있다? 정보 획득이야, 이게. 이거는 적극이라는 거야. 이걸 통해 예측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여러분 힘들어하는 소극과 적극의 대처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면 기준이 나오거든요. 들어봤죠? 맥스, 맥스민, 미니맥스, 미니맥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자, 이런 합리성하고 있잖아. 합리성하고 낙관성을 좀 낙관 비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합리성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요. 합리성은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을 겁니다. 모든 가정 자체가 합리적이란 가정 속에서 들어가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합리적이라면은 비용은 최대를 추구할 거, 최소를 비용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또 여러분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편익은 극대를 추구할 겁니다. 그지 않을까? 합리성이 있다면은 근데 낙관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떤 비용이다, 어떤 편익이다, 편익 중에서도 제일 큰 편익을 극대화시킬 거야. 비용 중에서도 제일 작은 비용을 극소화시킬 거예요. 이게 낙관적인 사람이야. 다시 합리적이라면은 비용은 극소화, 편익은 극대화예요. 근데 낙관적이니까 어떤 편익, 최대 편익을, 낙관적이니까 어떤 비용, 최소 비용을. 이게 낙관적일 때는 보다시피 최대야. 최대 편익을 최대화시킬 겁니다. 그죠? 반면에 비관적일 때는 최소 비용을 최소화시킬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최대 극대화, 이건 목적 함수가 있어서 그래요. 목적 함수가 있을 때는 최대 극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반면에 그냥 읽을 때는 최대 읽어요. 반면에 비용은 최소 비용을 극소화시킬 겁니다. 목적 함수가 있을 때는. 자, 반면에 비관적이야. 비관적이도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니까 비용은 최소화시킬 거고요. 편익은 최대화시킬 겁니다. 근데 비관적이다 보니까 최대 편익이 아니라 최소 편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찾을 거예요. 최대 편익을 반면에 비용은 최대 편익을 극소화시켜야 되겠죠. 다시 할게. 합리적이니까 비용은 극소화, 편익은 극대화야. 합리적이니까. 근데 비관적이니까 비용 중에서도 최대 비용을 극소화시킬 겁니다. 반면에 편익은 최소 편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야. 밑에 됐죠? 그래서 맥스가 붙었을 때는 무조건 앞에가 편익이야. 왜? 극대화시키는 건 편익이니까. 이랬죠? 극대화시키는 건 편익일 거니까 합리적이니까. 반면에 민이 버리면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 왜? 극소화시키는 거는 비용일 거니까 합리적이니까. 반면에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최소가 되었죠? 최소 극대화인데 당연히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편익이니까 최소 편익의 극대화라고 읽는 거고 얘는 최대 비용의 극소화라고 읽어요. 목적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거꾸로 가는 거고 목적 함수가 없을 때 그냥 맥스민 최대 최소 최소 최대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할게요. 내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야. 근데 낙관적이야. 합리적인데 낙관적이라면은 편익은 최대 편익을 극대화시킬 거고 비용은 최소 편익을 극소화시킬 겁니다. 반면 비관적이라면은
최대 편익이 아니라 최소 편익을 극대화시킬 거고 최대 비용을 극소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맥스가 붙었을 때는 전부 다 편익인 거예요.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비용을 극대화시키진 않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후렴구라고 생각해봐. 최대 편익의 극대화, 극대화, 최소 편익의 극대화. 반면에 이건 비용이겠죠. 민이 붙었으니까 최소 비용의 극소화, 최대 비용의 극소화. 이게 롤스 기준 아닌가요? 최대 극소화. 맞죠? 최대 극소. 아니구나. 이거 미안해. 이게 위에 게 롤스 기준이요. 최소 극대화. 내가 사회적으로 제일 부러울 때 그 편익이 제일 큰 걸 찾는 거니까요. 아유, 계속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천천히 다시. 합리성은 들어가 있다. 여기다 낙관과 비관만 들어가면 돼요. 합리성이 있으니까 항상 맥스로 가는 건 편익일 거고 민으로 가는 거는 비용일 거예요. 그러면 낙관적이니까 편익이라면은 그 중에서 최대 편익을, 비용이라면 최소 비용을, 그지? 비관적이다 보니까 최대 편익이 아니라 최소 편익을 극대화, 최대 비용을 극소화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별이 나옵니다. 라플라스는 평균값이야. 확률을 몰라요. 확률을 모르니까 똑같이 놓고 보는 거야. 밑에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봐. 대안 S1, 그 상황이 A, A2, A3가 있고 대안이 S1, S2, S3가 있는데 내가 A1, A2, A3 상황을 안다면 가중치를 곱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놓고 보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다 3분의 1이니까 소거되겠죠? 그래서 얘는 더해서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A 대안 봐봐. A 대안은 S가 상황이네요. 미안해. A 대안은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죠. 60을 3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 다 3분의 1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야? 54에다가 69인가요? 69죠. 얘는 75죠, 지금. 그럼 75가 제일 크네. 그럼 제일 좋은 대안은 A3 대안인 거야. 그냥 라플라스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평균값이야. 확률을 모르니까 확률을 동일하다고 계산하고 평균값을 구하면 돼요. 평균값을 그냥. 됐지? 후르비츠는 가중치가 들어가요. 가중치가. 확률이 들어간단 말이야. 얘는 확률이 똑같으니까 평균만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가중치가 들어. 예를 들어서 A1은 0.3, A2는 0.5, A3는 0.2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죠? 상황의 가중치가. 미안해. 자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S1은 0.5, 뭐 S2는 0.2, 뭐 S3는 0.3으로 가중치가 들어갈 거니까 가중치로 곱해줘야 돼요. 됐죠? 세비지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최대 후회 비용 이걸 최소화시키는 거야.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후회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의 값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한다는 거야. 이건 사례로 내가 할게요. 나중에 국회지계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오늘 라플라스 후르비치만 좀 알아둬요. 라플라스는 확률을 몰라요. 확률을 모르니까 동일하다고 놓고 계산하는 거야. 4개라면 4분의 1, 5개라면 5분의 1씩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확률은 곱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값만 더해서 나누면 돼요. 나눌 필요도 없어. 그냥 더하기에서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후르비치는 확률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대안별로 확률을 곱해줘야 돼요. 이게 계산이 제일 짜증나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됐지? 세비지가 더 쉽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확률이 없을 때는 라플라스로, 확률을 알고 있을 때는 후르비치로, 그지? 가중치 곱해줄 거니까 이렇게 좀 잡아두십시오. 거의 뭐 안 보고 넘어갈 건데 요새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밑에 3번 문제였는데 소국 방안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답은 4번이었죠. 지연 조심해야 돼. 지연을 하고 끝난다면 소국이겠지만 지연을 통해서 정보 획득이 목적이라면은 이거는 적극이에요. 반면에 정보 획득이다. 봐 나왔지. 실험이다. 협상 타협이다. 흡수다. 이런 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그때는 적극이다. 그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렇게 물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에 잘 안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